아는 것이 교양이다. 교양이 되고 지식이 되는 문화유산의 히스토리를 쏙쏙 뽑아드리는 유지식 상팔자의 신현아입니다. 오늘 이 작은 공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유산과 관련된 토크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이 지식을 정말 대방출해 주실 두 분,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나오신 김환희 연구사님 그리고 강석주 연구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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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소개받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의 김환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의 강석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네. 완주연구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먼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저희의 본원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의 연구와 그리고 복원을 통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연구하는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연구소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소속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그리고 보존, 복원해서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유산을 발굴해서 역사를 찾아내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오늘 뭐 지식을 정말 대방출해 주시겠다고 오신 건데 어떤 지식을 그렇게 대방출해 주실 건지 벌써부터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국가유산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1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15,472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것들 이외에도 되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유산 이외에도 아직 지정되지 못한 이런 유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유지식 상팔자 첫 번째 시간. 자, 오늘의 주제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연구원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품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밥그릇? 국그릇으로 보이는데요? 밥그릇은 아니고요. 바로 이건데요. 이 사발이 미궁의 사건을 풀어낼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유물이 아닌 거죠? 네, 유물은 아니고요. 비슷한 거를 가져온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작은 사발이 오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큰 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빨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방금 보셨던 백자사발 사진이 이번에 확인된 자료입니다. 지금 사발은 되게 특징적인 게 다른 사발 같은 경우에는 글자나 이런 것들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확인된 두 개의 백자사발에는 36자의 한자와 그리고 43자의 글자, 79자의 글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글자를 살펴보면 신분, 그리고 세례명, 이름, 본관, 출생과 사망 시점 등이 다 적혀 있어서 되게 중요한 유해를 파악하는 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발 안에 이름, 그러니까 세례명도 같이 적혀 있었다고요? 네, 세례명 한자일 것 같으세요? 영어일 것 같으세요? 세례명이면 당연히 영어 아닐까요? 그렇죠. 그 조선시대에는 영어보다는 한자를 많이 표기했었습니다. 실제로 백자사발을 보시면 윤지충의 백자사발에는 보록이라는 한자 두 글자가 지켜져 있는데요. 이는 현재 우리가 바오로라고 부르는 세례명의 한자 표기 방식입니다. 무덤의 왼쪽에는 이제 권상현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함께 발견된 권상현의 백자사발에는 세례명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왼쪽과 오른쪽에 윤지충과 또 다른 윤지연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총 3명의 사람이 이곳에 묻혀져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윤지충, 권상현 사실 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두 분은 또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백자사발과 유해가 발견된 이곳은 복자 유한검의 고향으로 알려진 초남이 성지입니다. 천주교 성인이 전북 완주군 초남이 성지의 바우백이라는 언덕에 매장되어 있다고 구전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천주교 전주교구층의 주관으로 이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성역화를 위해서 무형보 무덤을 개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권상현, 윤지충, 그리고 윤지연의 무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각각의 무덤에서는 백자사발 지석과 백자사발 제기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때 백자사발 지석에 적혀있던 내용을 통해서 유해의 주인이 천주교 최초 순교자인 두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세례명 덕분에 그 두 분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던 네. 거네요. 두 분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데요.
1790년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제사금지령을 내리자 이듬해인 1791년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 예법으로 치렀던 두 사람,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가 현재 전주 전동성당이 있는 전주성 남문 밖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 최초 순교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당시에는 유교 이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잖아요. 이 천주교를 믿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조선의 천주교는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서학이라는 학문의 연구 과정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이는 천주교 역사상에서도 아주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교적 질서와 갈등을 빚게 되면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시는 우리 윤지충님과 권상현님은 그때 당시에 어떤 활동들을 또 하셨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공제 윤두서 선생님을 아실까요? 모릅니다. 공제 윤두서로 유명한 그 윤두서 선생님의 증손인 윤지충은 1784년 명례방의 김범우 집에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교리 공부를 통해 고종 사촌인 정약전을 대부로 모시고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아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친동생 윤지현 그리고 같은 마을에 사는 외사촌 형인 권상현에게 교리를 전하였습니다. 권상현은 이종사촌인 유한검에게 세례를 받고 윤지충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양반 출신인 그의 입교 사실이 친척들에게 알려지자 비난이 빗발치게 됩니다. 결국 진산사건 당시 친척이 사실을 고발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윤지충과 권상현을 신문하여 배교를 강요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당시에 이 조선 사회나 이 문화가 굉장히 또 폐쇄적이기도 했고 계급 사회다 보니까 특히나 양반들은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호기심도 생기고. 천주교는 신분제를 부인하며 양반도 상민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조선사회의 신분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왕의 권위를 격화시키게 되면서 무부무근의 교로 규정되어 박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면서도 자신이 믿었던 진리를 지키고자 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발굴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두 분의 유해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못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1791년 12월 8일 지금의 전동성당에서 순교하고 9일째 되는 날 매장이 허락되었지만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현재 위치에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유해가 해를 입게 될까봐 두 분이 묻힌 장소는 교인들 간의 비밀로 전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 오랫동안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909년에 전동성당의 주임 신부였던 보든의 신부를 시작으로 천주교 전주교구에 이르기까지 두 분의 유해를 찾으려는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230년 만에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30년. 와, 근데 이 비밀리에 유해를 묻은 이 장소는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유해가 발견된 초남이 성지 바우베게 일대는 호남의 사도로 불리던 복자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의 고향입니다. 유한검은 호남의 사도라 불릴 정도로 전라도 지방의 천주교를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인물인데요. 이종사촌인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하자 유한검의 도움을 받아 바우베기에 묻히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죽어서도 고향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정말 가혹했다라는 거를 또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유해 발굴 당시에 뭐 특이사항 같은 거 따로 없었을까요? 네. 발굴조사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조사 결과에 의하면 묘광의 중간 부분에서 묵사명이 있는 백자사발이 수습되었고 그 아래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의 유해가 온전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시기를 달리해서 묻힌 윤지현의 무덤은 묵서명이 없는 백자 제기 접시만 확인되었고 그 접시조차도 서로 이렇게 엎어서 가운데 회를 담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흙이 되게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지현이 매장된 시점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해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요. 윤지충은 목뼈에서 날카로운 예기손상 흔적이, 윤지현은 목뼈와 양쪽 위팔뼈, 왼쪽 넙다리뼈에서 예기손상 흔적이 확인되어 순교 당시에 힘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그럼 유해는 발굴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천주교 전주교구는 순교자 유해에 대한 진정성을 밝히고자 해부학적 분석과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권상현과
윤지헌의 유해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유해 안치 장소에 대한 여러 장소가 모색되었지만 논의를 통해 무덤과 가까운 초남이 성지 교리당에 안치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유해를 분배받아 고향인 금산의 진산성지 성당에도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남 이성지는 여러모로 또 다른 의미와 또 가치를 품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2014년 프랑시스코 교황이 방한해서 124위 복자 중 순교자 윤지충이 대표로 시복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윤지충의 유해가 초남이 성지에서 발견되었고 전라도 지역 초기 신앙 활동을 주도한 유한검의 생가터와 그의 아들 유중철과 며느리 이순이가 동정부부로 생활을 하였던 곳으로 조선 후기의 종교 등 역사 한 축을 설명한다는 부분에서 국가문화유산 부분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초남 이성지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시 더 되살리기 위해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 앞으로 백자사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요. 유해에 대해서 세부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서 초남이 성지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가치를 넘어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이 연구원님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이 문화유산을 발굴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님들도 알아보고 초남 이성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가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일이 이 역사를 찾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또 새롭게 발견해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 만들어주셔서 저희만 알고 있던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다시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숨겨진 국가유산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지식 상팔자 1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